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도 국제유가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개선해 생산 역량을 회복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유가의 하방 압력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에선 이번 사태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역시 거론됩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종학 특파원,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원유 시장의 장기적 하락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진행된 이후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마약 밀매 혐의에 따른 법 집행이라고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인프라 재편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뒤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원유 수급이 중요하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은 1위이지만 정제하기 까다로운 초중진류인데다가 낡은 시설과 시추로 인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 세계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 월가는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에서 2달러 정도 반짝 상승하더라도 지난주 종가였던 배럴당 60달러 선을 다시 밑돌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증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기름이 넘쳐나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의 하락 압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네, 실제 이번 사태 이후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긴급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제시한 전망을 보면 배럴당 60달러 위로 장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브렌트 기준 평균 가격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56달러로 봤는데 베네수엘라 생산량이 하루 40만 배럴만 더 줄어도 58달러 선, 반대로 40만 배럴 더 늘어나면 54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JP모건은 베네수엘라산 특유의 중진류가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 M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중진료 부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고도화한 정제 기술로 인해서 차량 등에 쓰이는 경질료는 넘쳐나지만 아스팔트나 항공유, 즉 인프라와 안보 차원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현실화하려면 현재 제재 면제를 받아온 쉐브론을 비롯해 엑손모빌 등 과거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빼앗겼던 기업들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현지에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투자 기업들에 대해 지원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월가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으로는 2030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현재 2배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장기 유가 전망치가 배럴당 50달러 선을 위협받는 쉘 혁명 이후 가장 큰 공급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베네수엘라 원유가 그동안 중국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미국이 이걸 장악하면서 중국의 반응이 또 한 가지 변수 아닌가요? 네,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의 80%를 그동안 중국으로 보내면서 총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왔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장 군사적으로 대응할 카드도 제한적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중국 전체 수입량의 5%도 채 되지 않아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남이권 전체를 아우르는 서반구에 다른 나라의 진입을 차단할 명분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구역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신멀로 독트린이라는 걸 공식화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전 세계 구리의 40%는 칠레와 페루에서 리튬의 60% 이상이 이러한 지역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번 개입이 향후 중국과의 자원 전쟁을 둘러싼 긴장을 높일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빌려준 수백억 달러의 채권이 미국 기업 배상의 후순위로 또 밀릴 수 있어서 금융 갈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번질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이번 공습으로 물가도 잡고 지지율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나오는 미국의 경기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9일 금요일에 지난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뒤늦게 공개됩니다. 월가 예상으로는 많아도 6만 명 채용 증가에 그칠 전망인데 전달보다도 둔화한 수치이고 실업률도 4.6%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약화로 인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인플레이션 경로에도 큰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권한 대행 체제인 베네수엘라가 협력하기 전까지 석유 수출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칫 길어진다면 원유 가격을 자극할 요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월가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해 대비 10%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S&P 500 대형 기업들 가운데 기업가치 평가 지표 20개 가운데 18개 항목에서 고평가 판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고용 등 실물 지표가 꺾일 위험, 여기에 지정학 사태가 확산할 위험 등이 겹치면서 시장이 취약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